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계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남발 부동산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30대 영끌 매수가 줄어들면서 매물이 쌓이고 초급매가 속출하는 중입니다. 강남과 서울 고가 아파트가 최소 작년 이상으로 겨울에 가격이 추락할 것이 확실해 보이네요. 서울 중저가도 재건축 기대주와 거품이 심한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주저앉고 있으며 1, 2기 신도시와 경기도 고가 아파트들도 거래 실종과 함께 호가가 추락하는 모양새입니다. 7년째 활활 타오르기만 했던 집값이 대세 하락으로 갈지는 겨울철에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무주택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자기가 매수하려고 하는 저가 아파트들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거 없습니다. 자, 그 현장 가보실까요? 부동산 드디어 끝장났다. 대추락할 곳 4곳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아파트가 휴지 조각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렸네요. 부동산 매수 몇 년 보유 목표 세우나.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잡을 때는 항상 목표를 가져야 돼요. 단기적으로 나는 보유하겠다. 2년 이내. 그렇다면 이제 주로 저가, 저평가된 거 중심으로 잡아야죠.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또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중기 목표, 나 5년 내다보고 집을 잡을 거예요. 재개발 특히 잡는 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사이클상 이때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쫄딱 망할 수 있어요. 자, 장기 보세요. 장기 보유는 6에서 10년, 즉 거의 10년까지 내다보는 건데 고가, 서울 아파트 중심 이런 것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잡아도 나는 10년까지 끌고 간다. 그리고 무리한 투자가 아니다. 그럼 잡아도 돼요, 이거. 어차피 폭락을 했다가 더 많이 뛰니까.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단기적으로 좀 중저가 아파트, 저평가 아파트를 잡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하락 무시해버리고 잡느냐, 이 둘 중에 선택해야지 어정쩡하게 목표를 3에서 5년 잡으면 안 돼요. 먼저 단기, 전체적으로 저평가, 저가 실거주 중심으로 매수하면 돼요. 특히 여기는 이제 경기, 인천, 지방의 중저가 금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서울은 거의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겨울부터 20% 하락한 모든 금매. 만약에 올 겨울부터 20%까지 하락했다. 그러면 뭐 강남이든 서울이든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 대세 하락장, 이제 중기 보유는 대세 하락장 집값이 추락 예상됩니다. 즉 3에서 5년이면 제가 보기에는 대세 하락장의 바닥 같거든요. 근데 이걸 목표로 집을 잡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를 5년 세우지 말라고요. 중기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단기, 장기 중에서만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확실하게. 그리고 지금 매수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상책일 뜻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10년 내다보고 지른다. 그러면 이제 올 겨울 정도 타켓을 잡아서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서울 전체, 즉 미래 입지가 유망한 곳으로 고르세요. 1기 신도시, 경기 지방은 랜드마크가 물론 하락장에는 폭락하니까 부담은 되겠지만 10년 내다본다면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죠. 왜? 아무리 장기 보유 입장에서 얘들이 좋다고 하지만 하락장에 누가 제일 많이 폭락하겠어요? 얘들이 많이 폭락하니까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자, 하락장 여기가 대폭락한다. 4곳. 자, 대추락할 곳 4곳은 먼저 첫 번째 강남, 서울 아파트. 서울은 대부분 폭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강남 비싼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많이 추락합니다. 대표적인 게 강남 3구, 한강변에 뭐 마용성광, 그다음에 뭐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강동구 이런 데가 되겠죠. 도심권, 뭐 중구 이런데, 종로구.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이 폭락할 곳이 재건축 기대주, 재개발 또는 뉴타운. 여러분들 지금 재건축 기대주들 10년 남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재건축 속도가 빨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뉴타운 엄청나게 프리미엄 올랐죠. 얘들 폭락합니다. 왜 그러냐면 갭이 커서 그래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다가 갑자기 느려집니다. 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꼭 기억하세요. 집을 잡으려면 하락장에 이걸 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 강남권, 목동, 여의도, 뭐 용산, 좀 싼 곳들도 노원, 이렇게 재건축이 많은 곳들. 그 다음에 서울의 뉴타운 모든 곳, 뭐 집 입주한 것보다는 좀 입주 예정인 곳들, 또는 분양을 남겨놓고 있는 그냥 프리미엄이 붙은 곳들,
이런 곳들이 많이 폭락하게 됐죠. 자, 기억됐죠? 세 번째. 그러면 수도권은 다 안전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2기 신도시는 서울보다 더 안 좋아요. 집값 뛰는 것은 엄청나게 뛰었으면서 새 거니까 많이 뛰었겠지.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는 입지 좋은 분당이나 평촌 중심으로 뛰었고 2기 신도시는 택지지구 포함해서 다 뛰었어요. 새 거니까. 그런데 얘들이 문제가 뭐냐면 폭락을 한 다음에 서울은 신고가 찍고 이렇게 많이 가는데 얘들은 폭락한 다음에 겨우 가격 회복하고 또는 조금 더 올라가고 끝날 가능성이 커요. 새 거라고 해서 비싼 신도시 잡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서울 비슷한 가격으로 잡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곳들이 어디냐? 자, 폭락할 곳 과천, 광명, 분당, 평촌, 광교, 위례. 뭐 광교, 위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20군데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2003년 이후에 입주한 것들, 분양한 것들 쫄딱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자, 지방이라고 해서 떨어지지 않느냐? 광역시 지방의 랜드마크는 폭락합니다. 하락장애. 특히 부산의 해수동, 광역시의 고가 아파트들, 뭐 어느 시가 됐든지 간에 비싼 아파트들, 뭐 많이 뛴 곳들. 그 다음에 세종시는 전체가 위험할 것 같고요. 천안도 불당동 중심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동산 매물 폭증, 매물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집값 하락의 신호탄 맞아요. 이 네 단계로 갑니다. 거래 절벽, 매수 실종,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매수자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래 안 되면 불안해갖고 이제 매물이 자꾸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서 집값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집값 폭락으로 가는데, 자, 거래 절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는 30대 영끌 갭 투자들이 계속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슬금슬금 올라갔어. 거래량도 적은데. 근데 이제 30대 영끌이 줄어들고 갭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 실종, 매수자가 실종될 거 아니, 이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이때 눈치 보기, 줄다리기 계속 하게 됩니다. 자, 호가 버티기 또는 더 싸게 받쳐놓기. 결국은 사지만 않는다면 매물이 증가하게 돼요. 지금 매물 증가 단계로 왔어요. 벌써 강남은 집값 하락 단계로 왔고요. 지금 여러분들 단순하게 호가만 보시면 안 돼요. 호가도 내려온 상태고 매물 증가 단계, 차익이 실현됐습니다. 매도 지금 불안해요. 지금 상당히 매도자들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많이 먹은 상태라서 차익 실현 상태라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파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자, 이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집값 마지막으로 하락 단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부 대책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있으나 마나있고 오히려 이 투기꾼들 편에 섰어요. 이 사람들이. 겨울에 여러분들 조금 빠지다가 대폭등 해버렸잖아요. 계속. 그 4번 반복했잖아요. 오히려 집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집은 빠질 거예요. 빠지는데 계속 빠지느냐 또 반등하느냐 이것은 이거에 달렸다고요. 그리고 이건 어렵지 않아. 그때 가서 판단하시라고. 지금 판단할 게 아니라 겨울은 빠지니까. 다만 경기도나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는 안 빠져요. 겨울에도 올라가요. 이제 그것만 조심하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대로 가고는 있어요. 물론 제목이 너무 좀 이제 약간 오버페이스라고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겨울에 하락할 것이다, 뭐 가을부터 좀 줄어들 것이다, 어디 순으로 빠진다, 이건 예전에 빠진다고 하면 다 안 믿었잖아요. 호가가 워낙 높아서.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서울 전역에 매물 증가, 매수자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매물이 증가된 거 있는 사례, 자, 뉴스에서 뽑은 자료를 한번 볼까요? 서울 전체 15일 동안에, 자, 보세요. 5일에 36,987개였어요, 매물이. 근데 20일에, 10월 20일에 41,732로 4,700건이나 늘어났어요. 거래는 확 줄었는데, 점점 줄어드는데 매물은 늘어나고 있어요. 강남 3구 15일 동안 보니까 강남은 441건이나 늘어났고, 서초구 375건 늘어났고, 송파구 250건이나 늘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변방은 안 늘어난다고요? 자, 한강변의 마용성과 변방이 노도광 보세요. 역시 15일 동안 마포 139개 늘었고, 성동 112개 늘었고, 용산 101개 늘었고, 노원 438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노원구 많이 빠질 거예요. 만약 겨울에 추락하게 되면. 재건축 기대주들이 많은 곳들은 많이 추락합니다. 자, 도봉구도 305개나 지금 나왔어요. 강북구 59개. 즉 서울 어디 할 것 없이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은 줄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아직 이제 11월 달, 12월 달로 가게 되면 더 빠질 거예요. 자,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거래량 장기 추세, 단기 모두 급락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거래가 지금 좋지 않아요. 2006년부터 이렇게 조금 7년, 8년 가다가 물론 떨어진다고 해서 거래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자, 결국은 이렇게 계속 추락하니까 2013년 바닥 찍어버리잖아요. 집값이 계속 여기서 폭락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2013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도 올라갔죠. 그런데 16년에 거래량은 절정을 찍고요. 집값은 지금까지 뛰었지만 이게 까만 게 집값이에요. 집값은 지금까지 뛰었는데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 원 보니까. 그런데 줄어도 너무 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줄어드는 것은 올랐어요. 여기서도 보면 2006년에서 2007년 집값 뛰었거든요. 근데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계속 줄어드니까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여기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 폭락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그래프가 좋지 않아요. 실거래는 뛰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상승장에도 거래는 꾸준히 줄었기 때문에 거래가 준 이유는 매물 잠김, 임대주택 사업, 뭐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이런 것들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안 내놨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매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서히 가까워지니까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도 여기 보세요. 서울 경기의 거래 절벽은 9.13 때보다 심각하다. 역사상 최고치예요. 여기 경기도 보시면 자 34,000 6월 달에 34,000건이나 거래됐던 게 862건으로 10월 달 확 줄었어요. 대략 한 여기 11,000까지 9월 달에 찍었으니까 3만 건에서 내가 보기에는 한 5,000건까지 줄어들 것 같아요. 말에. 그 다음에 서울 보세요. 서울은 15,000건이 지금 96으로 써 있지만 이달 말까지 가게 되면 한 1,000건 정도 거래될 것이다. 15분의 1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인 임대주택 사업 다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분기 때 올해 상반기 때만 해도 이 매수자 법인이 산 아파트가 판 거보다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3분기 즉 7, 8, 9월 달 보니까 이제 법인 철퇴를 때려버렸잖아요. 규제로. 그러니까 산 사람들은 적지만 판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즉 이제 법인 매물, 임대주택 사업자, 말소 매물, 다주택 매물이 계속 앞으로 증가하면서 거래는 실종인데 매물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폭락 코스로 가는 거죠.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등록임대 27만 자동 말소된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46만이나 매물이 나옵니다. 임대주택 사업 150만 이상에서 46만이나 나온다고요. 물론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은 무려 14만 2천. 자, 인천 보세요. 2만 1천. 경기도도 무려 10만 8천.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자, 수도권 합친 게 거의 70%에 해당되잖아요. 지방보다. 매물 폭탄이 쏟아진다. 그래서 12월 말 기다려 보세요. 자, 30대 계속되는 패닉 바잉, 빚이 4억이다. 자, 2030, 4월, 5월, 6월, 7월 계속 늘어났잖아요. 20%밖에 안 됐던 게 30대 37.3까지 거의 압도적으로 패닉 바잉을 하고 있어요. 꼭지에서 매수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네모 박스 보면 실질적으로 20대 자 평균 거래 금액 6.13억짜리 샀어요. 20대가 무슨 돈이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약간 일부 돈 현금 증여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본인들이 무리한 거예요. 6.13억인데 자기 돈은 2억밖에 없는 사람이 세상에 4억을 갖다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비율이 65.1%야. 자, 이거 심각하죠. 이게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평균이니까. 여기 평균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0대 보세요. 자, 7.43억짜리를 잡았어요. 30대는. 자기 돈은 3.24억밖에 없으면서 무려 4.19억을 갖다 대출을 훨씬 많이 받았죠. 대출 비율이 56.4%. 자,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해서 4억씩이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 좀 걱정돼요. 부산, 세종, 대전, 대구, 울산 난리 났다. 이 난리 났다는 폭락에서 난리 난 게 아니라 지금 폭등 중이다 이 말이에요.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해수동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올랐죠. 자, 여기 보면 규제가 풀리자마자 부산 왜 규제를 왜 풀어놨어요? 왜? 지방 집값 띄우려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자, 그런데 부산이 계속 뛰는 바람에 해수동 1년새 2배 뛴 곳도 나왔어요. 지금 세종만 많이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산 전역으로 확산 중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잠잠하니까 지방이 들썩.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지방 계속 날아간다고 노래 불렀죠. 겨울에도 안 빠질 거라고. 지방이요, 여러분들 그냥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규제 안 나오면 안 빠집니다. 근데 규제 나올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규제 안 나오면 지방이 왜 빠지겠어요? 계속 뛰지.
특히 중저가 아파트 뭘 불안해합니까? 잡으세요. 고가 아파트는 무리해서 잡으면 안 되고 실거주 중심에 뭐 2, 3억밖에 안 가는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장기 목적으로 잡으시라고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대전은 좀 다르지, 세종하고는요. 대전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제일 위쪽에 있고, 세종이 있다면 제일 위겠죠. 세종 다음에 대전, 대구 보세요. 다음 울산 요즘 날아가고 있죠. 부산, 서울. 고가 아파트는 무리해서 연끌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서울은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지방이 뛰고 있어요. 규제가 안 나오면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주로 중저가 아파트는 좀 그 뭐 겨울이네 무슨 언제는 하락장이네 얘들 사이클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자, 부동산 지역별 거품 이거 보시면 얼마나 거품이 심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서울 보세요. 자, 이거 19년 기준인데 6억이 지금 8억 9천, 실질적으로 지금 9억 5천이에요. 9억 5천. 자, 근데 경기도는 3억 천이 3억 5천. 지금은 대략 4억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지금 왜 경기를 제가 계속 추천하고 있냐면 서울보다 싸잖아요. 물론 입지는 서울이 훨씬 좋지만 얘들은 6년, 7년 동안 뛰었고 얘는 1, 2년 뛰었으니까 그렇다고 경기를 막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경기도에서도 1억, 3억밖에 안 가는 아파트들이 있으면요. 대단지구 하면 잡으셔도 돼요. 실거주는. 뭘 그거 5천 폭등했다고 5천이 뭐 폭등한 거나요? 7년째 5천 1억 뛴 게 폭등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잡아도 된다고요. 좀 답답한 분들이 많아 보면. 제가 지금 투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 고가 아파트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막 2, 3억씩 뛴 것들. 특히 새 것들 많이 뛰었죠.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또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젊은 층들이 왜 새 아파트만 살려고 그래요? 돈도 없으면서 패닉바잉 하면서. 그러니 새 아파트는 또 거품이 심해서 엄청 비싸요.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지금은 비싼 새 아파트보다 좀 20년 이상 된 리모델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헌 아파트가 가격이 훨씬 싸니까 그게 더 나은 거예요. 하락장에 들떨어지고 오르면 한 방이 있고. 이해가세요? 새 아파트 막 무슨 뭐 6억, 7억, 8억 하는 그 경기도 아파트를 왜 잡아요? 자, 6대 광역시도 마찬가지인데 6대 광역시 보면 아무튼 경기도가 서울에 거의 여기 보시면 3분의 1 수준, 2.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유리하다. 그 다음에 6대 광역시 지금 2억대로 나오는데 최근에 많이 뛰어가지고 한 거의 3억 정도 보시면 돼요. 경기도나 광역시나 큰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서울보다 많이 저평가잖아요. 그래서 지방광역시 너무 비싸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인구 문제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지나서 인구 문제가 공론화될 거예요. 참고하셔서 자, 이제 좀 선별 잘 하시라고. 고가 아파트는 어디든 잡으면 안 되고, 자,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경기 지방광역시 괜찮다. 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값, 문정부, 이게 한국감정원 보세요. 제일 밑에 있죠. 항상 안 뛴 것처럼 꼭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경실련 자료 보세요. 이 날라갔네요. 여기. 왜 조작을 하는지 뭐 이해가 좀 안 가요. 땅값도 조작하고 있잖아요. 문정부 때 3년간 2,670조 원 올랐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부분을 좀 건들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환율 하락세, 금값 하락세가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 달러가 지금 1132, 얼마 전에 1200까지 갔은 게 무려 70, 꼭지로 따지면 거의 1300 인근까지 갔으니까 거의 200 언저리까지 빠진 거예요. 맞죠, 제 말이? 참 엄청나게 빠졌는데 오늘도 좀 마이너스네요. 자, 여기 보시면 10년 그래프 볼게요. 10년 전체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어보면, 자, 여기 이미 분기됐고 얘가 떨어진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1050입니다. 지지선이 어디냐? 아마 1050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누구는 1100이라고도 합니다. 1100까지도 아주 위험해요. 이거 그래프 흐름상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자, 물론 올라가더라도 잡지 마세요, 아직은. 왜? 이미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가 워낙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바닥까지 간다면 100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가능성은 낮아. 이 가능성은 낮은데, 이제 최악으로는 1000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50. 최악을 본다면 1050. 1100이 저지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1132로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눈치를 좀 보자. 어디가 될지는 봐야겠지만. 그리고 현재 흐름 보세요. 이 1290을 찍고 나서 계속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섭게 최근에 무섭게 추락하고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저가라고 해서 달러를 삽니까? 이때는 잡으라고 할 수도 있죠. 왜? 이때는 이럴지를 누가 알겠어요? 금융위기 위험성이 있는데. 다만 얘가 아무리 이렇게 추락을 해도요.
원화 가치가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중국발 금융위기나 유럽발 금융위기 이 질병 사태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언제 이렇게 날아갈지 몰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달러로 돈 벌 생각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금도 좀, 금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고점인, 여기 보세요. 여기 6,800을 뚫고 거의 이게 68,000이죠. 거의 79,000이니까 8만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여기 추락 중이네요. 그쵸? 그럼 얘는 68,000까지 가볍게 추락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좀 남았고. 그 다음에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물론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4만이에요. 39,000이니까. 그래서 금은 물론 지금 돈을 많이 찍어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금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기 그래프 보면 여기 보시면 실제로 여기서 막 추락하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뛰었던 게 이렇게 추락을 해요. 그럼 여기 지금 54,000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자, 특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가능성이 커요. 계속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이제 환율 하락을 멈추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마 대통령이 되면 중국하고 한판 뜰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중국을 가만히 놔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아무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좀 불안정하니까 이건 하지 마라. 자, 돈이 지금 이렇게 아파트 속에 효용들이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불확실한 상황, 신중해야겠죠. 달러와 금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안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 위기나 침체가 온다면 돈보다 주가나 부동산이 쓰레기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 상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해법을 찾기 위해서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